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뉴페이스입니다. 뉴페이스. 저 처음 보는. 이화의료원 이빈후 두경부 외과의 김한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비인후과의 이제 공식 명칭, 교과서에 있는 명칭은 이비인후 두경부외과입니다. 근데 이제 뒤쪽이 기니까 보통은 이비인후과라만 하고, 또 개업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두경부외과를 진료를 안 보시니까 앞쪽만 하는데, 그럼 두경부외과가 뭐냐? 저 여기 목뼈, 쇄골뼈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눈하고 뇌를 제외한 데에서 생기는 혹을 수술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비인후과는 이과와 비과와 두경부 외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어쨌든 두경부 외과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오늘 두경부에 생기는 뭔가 종양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오늘의 주제는 의외로 효종 독살설. 왜 푼 거예요? 어쩌다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풀었다라기보다는 의사로서 또 다른 이제 의견을 낸 거죠. 근데 이제 효종께서 돌아가신 원인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머리 위에 조그만 종기가 생겼는데, 그 종기를 치료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출혈과다로. 근데 그걸 봤다고 왕이 죽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보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평소에는 안 보죠. 그냥 물론 역사책은 보지만, 근데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이 인터넷에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러면 검색해서 효종의 그 독살설이 제기된 그 상황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효종이 돌아가신 그 전체 일자가 8일밖에 안 돼. 그래서 팔을 아프고 돌아가신 거군요. 보통 이제 아프다고 기록이 된 게 4월 27일인데 5월 4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8일 만에 돌아가신 거죠. 효종의 사인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한의학 쪽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이게 한의학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의학에서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침을 맞고 돌아가실까? 출혈 과다가 생겼는데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쵸. 침을 맞았는데 그 침으로 인해서 출혈 가다가 일어난다는 게 사실. 그런 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그 임금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쓰는 거잖아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후에 쓴 거라서. 그래서 연구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어요. 아. 승정원 일기는 살아계신 당시에 쓰는 거예요. 비서관들이. 쉽게 말하면. 양이 훨씬 더 수정도 안 많아요. 되잖아요. 수정도 안 네. 되고. 근데 승정원 일기는 번역본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왜 이걸 논문으로 냈냐면, 잘 아시다시피 논문은 저의 의견을 밝히는데 레퍼런스와 함께 밝히고 토의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효종이 왜 독살을 당했냐가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독살설이 제기되는 이유인 거죠. 네. 네.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이지만, 그래서 이제 살펴봤더니 본인이 밝힌 혹은 본인이 주장하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그냥 머리 위라고 돼 있거든요. 그 국문 번역이 머리 위고요. 한문을 보면은 여기 구렛나루 앞쪽 이 머리 있잖아요. 여기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한문. 아, 그래요? 근데 승정원 일기에 봤더니 여기 귀 부위가 작고 붓고 아프고 이런 게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딱 하면 딱 떠오르는 병이 있어요. 뭐예요? 이 전이계 누공, 전이계 낭종이라고요. 귀 앞쪽에 선천적으로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귀 앞을 반복적으로 붓게 만들고 귀도 막히고 이런 병이 있어요. 원래 수술해주지 않나요? 어릴 때? 수술하죠. 어릴 때 그죠? 구멍 있으면 네, 해주죠.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효종 7년의 기록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전이계 낭종이 있으셨네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전이계 낭종만 있다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막 안 좋은 코스로 가진 않거든요. 8일 만에. 네.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당뇨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전이계 낭종이 생겼는데 5일 만에 그렇게 급속도로 나빠질 수가 있나요? 그럼요. 게다가 이제 당뇨병이 있잖아요. 네. 몸 상태가 안 좋죠. 굽는 건 순식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염증이 얼굴 전체에 퍼져 눈을 못 뜬다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효종대왕께서 야,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너희들 이거 간단히 여기지 마. 좀 치료 방법을 해.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시약청이라고 그 왕족이 아플 때 차리는 일종의 중환자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들어와 갖고 이제 이 상태를 막 어떻게 할지를 하는 건데, 이제 시약청을 차려야 되지 않나요? 왕이 저렇게 아프신데.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 야, 근데 이거 갑자기 시약청 차리면 사람들이 너무 놀랄 거야.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자. 그러면 이제 치료 시기를 조금씩 놓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병환이 위중하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네. 두 번째는 침 맞고 과다출혈로 돌아가셨고 네. 그 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놓는 침이 아니라 절개 배농술입니다. 절개 배농술이요? 그러니까 고름을 짜는 거죠. 어. 침파술이라고 그러는데 칼인데 그러면? 네 칼이죠. 한방에서도 칼 같은 걸 썼군요. 우리나라가 고대적으로 쓰는 침이 9종류가 있대요. 그렇게 많아요? 네. 산침을 맞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산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침은 혈맥에다 놓는 거고 산침은 아픈 병소에 놓는 침이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름 째는 이런 걸 산침이라고 그러는데 그 칼은 길이가 한 120mm고요. 너비가 7.5mm. 볼펜 뭐 이런 정도 사이즈네요. 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인데 7.5mm. 칼처럼 칼처럼. 날이 그래서 검침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름이. 칼검자 써서. 네.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조선 시대에도 그런 외과 책이 다 있더라고요. 아 그때도요? 그때 네.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열십자로 째라. 깊이는 15mm로 해라. 그러면은 그 치료법이랑 그 치료법을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효과가 있는 그럼요. 거의 동일하죠. 아. 지금은 빨대 같은 거를 꽂아 놓는데 그때는 이제 종이 심지를 꽂아 놓았다는 거. 그것만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게 뭐냐면 옛날에는 침을 놓을 때 이제 제가 놓고 여기 침 놔야 돼 이렇게 놓는 게 아니래요. 왜냐면 서로 다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 혈맥을 짚는 어이가 있고요. 네. 침을 놓는 사람이 있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분업이 왜 이렇게 잘 돼 있어? 왜냐면 이제 정확히 놔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러 잘못된 데다가 놓을 수는 없죠. 왜냐면 이제 압세스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놨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이제 그 혈관이 있고 그 혈관이 터진 거죠. 아 여기에 혹시 큰 혈관이 지나가나요? 요 주위에?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아는데 아주 큰 혈관은 아닌데 여기에 바로 요 귀 앞쪽으로요. 천축도 동맥이라고 동맥이 하나 큰 게 지나갑니다. 아 동맥이 네. 있군요. 15mm로 째면 당연히 그 동맥이 터질 확률이 많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논문에서도 썼지만 그 효종께서 오전 한 7시 정도 침을 맞은 걸로 이렇게 유추가 되거든요. 왜냐면 아침 드시기 전에 침을 맞으셨고 돌아가시는 건 12시쯤 돌아가세요. 낮 12시? 낮 12시. 그러니까 침을 맞고 내가 좋아졌다라고 효종이 딱 얘기를 했는데 피가 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인을 뭐 정리하자면 직접 사인은 출혈가다. 그 다음에 중간 선행 사인이라고 그러죠. 중간 선행 사인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출혈 과다로 일으키게 한 원인. 아 원인. 원인은 이제 전이계 낭종, 낭종. 이거에 의한 염증.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사인은 당뇨병이죠. 아 당뇨병 때문에 뭔가 예, 치료가 염증이- 잘 안 돼. 네, 염증이 그렇죠. 더 잘 생기고.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댓글에도 누가 그렇게 써놓으셨던데 이게 일종의 의료 사고 아니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환자 안전사고고요. 환자 안전사고는 병원에서 환자가 넘어지는 것도 낙상도 환자 안전.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걸 모두 환자 안전사고로 하는데 이게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우리 그런 의료 사고냐? 그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지금 현대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거 의료 사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을 못 들 정도로 그 염증이 심해졌으면 상당히 그 염증이 진행된 거거든요. 폐혈증도 그러면은 사실 항생제 치료가 없으면요 맞아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배농술하고 과다출혈이 아니었더라도 시간 문제지 돌아가셨을 가능성은 있다. 이 효종이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현재 병원에 왔어요 응급실에 그러면 100% 사시는 거죠. 거의 100% 사시죠. 99.9%. 네, 제가 왜냐면 2002년도에 전문의 됐는데 20년 동안 이런 걸로 돌아가시면 한 번도 못 봤죠. 그러면은 효종이 야 나 너무 아파 좀 심각하게 생각 좀 해봐. 요 타이밍에 현대 사회로 왔어도 살 수 있었나요? 그래도 사셨을 것 같아요. 네, 항생제 쓰면요 좋아지고 쓰고 배농하고요. 네네네. 그럼 사시죠. 아니 한때 그런 드라마가 되게 유행이었었단 말이에요. 현대 이제 의사가 맞아요. 조선시대나 이런 데로 김희선 씨도 타임워프 가고. 해가지고 김한수 교수 보냈으면 그러니까 사는데. 살았으면은 첫나라 북발했을 수도 있는데 역사가 바뀔 뻔했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효종 독살설의 진실을 논문으로 밝힌 이대 의대 이빈후 두경부 외과의 김한수 교수님과 재밌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